안녕하세요. 나무나이트입니다. 예, 그동안 예전에 만든 기타였는데 계속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기타 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말로 설명드릴까 하는 마음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 그 내용은 이제 수치까지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크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 방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은 기타 제작의 꿈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먼저 어, 그 전판 하계 작업에 대한 사진이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거를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서 특히 처음에 사진이 없는데요. 네, 전판 하계 작업은 그 저는 그때 앵겔만 스퍼러스를 썼는데요. 두 장의 그 앵글만 스퍼러스를 북매치 방식으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사이가 이제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서로 딱 겹쳤을 때 틈이 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영상을 보면은 불빛을 비춰서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먼저 거기를 붙일 부분을 아주 반듯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창에 이제 비춰보면서 그 틈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북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을 해가지고 그 바디 모양을 잘라냈는데요. 잘라낼 때 그냥 톱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 모양만 잘 내면 되고 그 모양 똑같이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간 남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한 작업이 로젯 작업인데요. 로젯 작업은 그 나중에는 이걸 로젯을 따로 제작해서 했는데 지금 영상 올리는 첫 번째 기타에서는 원래 있던 로젯을 썼어요. 그래서 그 로젯 크기에 맞게 원형으로 작업을 해서 그 안을 파냈습니다. 로젯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끌로 이렇게 낸 거예요. 콤파스처럼 생긴 그 건데 요새는 다른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랑은 좀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때는 요새는 드레멜로 하죠. 그래서 그 사진에서 저기 선을 그은 부분을 갖다가 끌로 파냈습니다. 끌로 파내는 이 작업이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해야 될 작업이에요. 여기는 잘못하면은 그 전판의 앞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게 틀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로젯을 넣어 보니까 딱 맞았네요. 딱 맞은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물을 넣고 물이랍니다. 본드입니다. 본드. 근데 본드에다 일부러 물을 섞어요. 저 로젯이 약간 불어나게 해서 꽉 차게 하려는 목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로젯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제가 놓지를 못했는데 로젯 안쪽 부분을 이제 파야 되거든요. 로제 안쪽에 사운드홀이죠. 그 사운드홀도 로젯을 팔 때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면 됩니다. 좀 더 깊이 파면 되는 거예요. 파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참 아쉽게도 제가 잘 사진을 못 찍었는데 후판에다가 전판에다가 뒤에 이제 브레이싱을 넣었는데요. 어, 공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붙이더라고요.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막 붙인 다음에 기계에 넣어서 압력을 가면 한 번에 되는데 수제로 하는 기타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특히 이게 끌로 이거를 크기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잘라내기 좋게 방해가 되는 부분에는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거는 엑스프레션 맨 마지막에 넣은 까닭이 다른 부분을 먼저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패드를 붙이는데요. 브릿지 패드는 일반적으로 그 저걸 붙입니다. 그 메이플로 많이 쓰고 약간 탄성이 있어야 되고 브릿지 부분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때는 이게 메이플이 없어가지고 로즈우드로 넣었는데 로즈우드도 좋은 자재예요. 그래서 넣고 각각을 이렇게 다 만들고요. 설계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 작업으로 들어가면요. 네,
네크는 그때 썼던 자재가 그 마호가니입니다. 마호가니 그 통으로 돼 있는 목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통은 이 네크를 구매해서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시면은 그 막 네크의 그 헤드에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 쫙 다 돼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출고를 하더라고요. 사장님께 그냥 부탁해가지고 일부러 샀어요. 근데 그게 저는 통나무로 샀습니다. 이게 왔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톱으로 해가지고 반듯하게 잘라냅니다. 지금 이 각도가 제가 14도를 줬나 그래요. 이것도 이제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잘 옆에 세워보면은 그러니까 뒤집어서 세우게 되면은 네크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냥 붙이지는 못하고 평평하게 다시 또 작업을 한 다음에 합니다. 보기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틈이라고. 흑단입니다. 흑단을 그때 얇게 자르느라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그 흑단을 잘라서 마찬가지 전판하는 것처럼 하계 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하나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헤드 부분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헤드 부분에 붙인 다음에 이제 헤드 모양을 그려요. 헤드 모양을 그려서 잘라냅니다. 잘라내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헤드 부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다 나오지 않았는데 그 지주 부분이라 그러죠. 그 네크의 그 힐이라고도 하고요. 그 부분은 어 저기 여러 조각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본드로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통으로 돼 있는 걸 만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때는 통으로 된 걸 못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 조각을 갖다가 만들어서 넥굽을 만들었고 위에다가 이렇게 설계도를 살짝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힐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수치의 그림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거기를 톱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톱으로 잘라낸 자국을 다시 또 끌로 팝니다. 이거 굉장히 생소한 작업으로 보이실 텐데요. 이게 스페니시 롱넥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보통은 저기 그 네크를 따로 만들고 바디를 따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결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식은 스페니시 롱넥 방식이라고 말하는 이 방식은 그 애초에 전판하고 먼저 연결을 해버려요. 클래식 기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제가 클래식 기타를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소리의 전달성이 되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다 만들고 나니까 좀 더 무겁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오히려 울림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제일 좋은 방법으로 고집했던 것입니다. 자, 보시는 이 작업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일단은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남은 부분들 이제 굽 부분을 이렇게 끌로 잘라내는데요. 이게 보기보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한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굽 부분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은 그 모양이 이제 전판하고 합쳐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쉘락치를 살짝 해놓으면은 이제 준비는 끝나는 거죠. 후판입니다. 지금 후판은 하계 작업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안 찍었어요. 저게 지금 되게 깔끔하고 예쁘잖아요. 지옥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하계 작업을 한 뒤에 그 부분을 갖다가 원래는 또 기계로 다 하거든요. 기계로 거기에 있는 두께를 맞추게 돼요. 이 두께 맞추는데 전판에서도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 두께를 맞추는 과정에서 여기를 이렇게 싹 다 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로즈우드의 특성이 뭐 다른 나무도 뭐 그런 나무가 많지만 배폐를 잘못 사용하면 다 뜯겨요. 이게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저는 사포를 썼는데 이게 기계를 쓸 때도 사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포로 저 두께를 줄이는데, 아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로즈우드나 흑단은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정말 갈리지도 않거든요. 그때 저기 일주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이제 브레이싱을 또 만들었는데요. 지금 뭐 반듯하게 만들어진 거지만 여기 좀 잘라낸 거였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브레이싱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저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요. 안쪽을 약간 둥글게 만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타의 후판은 둥글잖아요. 애초에 그 둥근 형태를 저 브레이싱에서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램프로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한 다음에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파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게 순서가 좀 달라요. 그 공장에서는 저 가운데 이름 까먹었네요. 가운데 쫄대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쭉 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운데에 붙이는 거는 후판 두 장을 붙인 거에 대한 보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먼저 된 다음에 브레이싱을 붙이면서 이제 가운데 톡톡 끊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먼저 브레이싱 먼저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쫄대를 붙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측판을 하는데 측판은 처음에 저는 다 이거를 파낸 줄 알았어요. 근데 측판은 열로 구부리는 거더라고요. 이게 공장에서 할 때는 물에다가 아예 그냥 그 끓여요. 끓인 다음에 기계에다가 넣고 한 번에 돌려버립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하는데요. 그러다가 부러지기도 해요. 저의 경우에는 그거를 손으로 하는 거죠. 열선을 가지고서는 손으로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선에 대고서는 꾹 눌러서 천천히 천천히 휘게 됩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 휘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방식은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거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모양 내기는 더 힘든 것 같고요. 대신에 나무를 물에 좀 덜 끓이잖아요. 뭐 굽는다고도 표현하고, 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 그렇게 너무 나무를 물에다가 오래 끓이거나 이러면은 소리에 손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 방식이 맞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구식이어서요. 자, 결합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방식과 다르게요. 지금 상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먼저 넥을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지주,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 그 지지대를 또 이렇게 붙입니다. 요것도 모양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요거를 다른 공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얇게 했어요. 무게를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워낙 스페니시 롱넥이 무겁다 보니까 티도 안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지주도 또 붙이고 대충 붙인 건 아닙니다. 이게 다 설계에 의해서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측판을 붙이고요. 측판을 밑에 보면은 잘 보시면은 측판과 그 사이에 쫄대가 있잖아요. 공장에서는 이거를 측판을 먼저 결합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쫄대를 붙이고 거기다 이제 저 한꺼번에 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거를 하나하나 붙였어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붙이는데 지금 보시면 듬성듬성 하잖아요. 처음에는 소리를 좀 이렇게 더 좋게 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스승한테 혼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듬성듬성 하면은 나중에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거랑 다르게 그 뒤에 촘촘하게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튼튼합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후판에 있는 쫄대를 붙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클립들 있잖아요. 원래 이걸 도구를 따로 쓰기도 하는데 이 클립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여기 말씀 못 드렸는데, 어, 그 스페니시 롱렉에 아까 틈이 벌어져 있었잖아요. 거기다 쐐기를 박아요. 쐐기를 박아서 아예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 이게 잘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멍 뚫은 부분이 쐐기 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쐐기를 딱 맞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본드를 넣고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전판과 측판까지 아주 그냥 단단하게 묶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걸 이제 후판이 들어갈 크기에 맞게 이렇게 사포를 조절을 하고요. 어, 여기는 다 곡선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다음에 후판을 덮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빠진 내용들이 이걸 덮는 과정에서 그 브레이싱과 그 옆에 쫄대 이런 걸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간 남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때 잘라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끌을 가지고 잘라냅니다. 끌을 가지고 큰 부분들을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참 모양이 예쁘게 나오죠. 즐기면서 했어요, 이때. 어떤 기타 모양이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되게 감동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끌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그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잘라냅니다. 이제 이런 모양이 되었고요. 이제 엉덩이 부분 상감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저는 제가 배운 방식을 한번 제대로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두고두고 프라이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냈습니다. 이 파낼 때 저기 되게 일직선으로 잘 파내야 돼요. 그리고 모양을 일부러 이렇게 삼각형을 좀 다르게 냈죠. 네. 방식은 그냥 뭐 그렇지만 이게 좀 더 어려운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쉽게 느껴져서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잘 갈아내고요. 그 다음에 로즈우드 조각을 남는 거를 갖다가 또 그 모양에 잘 맞춰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깨끗하게 나오죠. 이 나온 곳 부분을 갖다가 본드를 붙여서 다시 넣으면서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끼워 넣는 거죠. 쐐기처럼. 그 다음에 이거를 잘라내면서 다시 이제 사포질을 내서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인딩을 합니다. 지금 요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두 손을 다 써야 되고 잘못하면은 이게 난리가 나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바인딩을 파낸 자국이 원래 이중으로 파냅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옆에 있는 바인딩 부분하고요. 그 위에 또 다른 원래는 자개를 많이 넣잖아요. 저거는 자개가 없을 뿐더러 나무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 나무끼리 갖고 있는 공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낸 다음에요. 그 엉덩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바인딩을 잘라내서 바인딩을 판매하는 겁니다. 잘라내서 엉덩이 부분은 잘 안 보시겠지만 굉장히 예리하게 잘라야 돼요. 그래야 딱 맞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맞춰가지고 맞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딱 맞게 붙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마찬가지로요. 저렇게 끌로 파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할 때는 기계로 한 바퀴 돌려버리거든요. 저는 손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죠. 뭐. 여기서 이제 두 단계가 잘 보이네요. 위에 부분 판 거랑 아래 부분 판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게 넣습니다. 이게 되는 게 확인된 다음에는 본드를 붙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하나 테이핑 작업을 하고 테이핑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고무줄로 꽉꽉 묶어가지고 바인딩을 하게 되고요. 이때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다음날 이걸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긁어내면서 높이 조절을 했는데 모양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대피밥이.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기타가 되게 세련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기타 모양이. 그래서 이제 바디 부분이 거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느낌에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성을 한 다음에는 이제 넥과 지판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크는 여기서 제가 참 아쉬웠던 부분이 잘 계산해서 이제 넣었는데 트러스 로드를 넣어야 됩니다. 클래식 기타 제작할 때는 트러스 로드를 넣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나름 저만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잘라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도 했는데요. 그것보다도 아쉬웠던 게 그때 트러스 로드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옛날 기타 하나를 뜯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트러스 로드를 넣었는데 그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내용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이 무게를 한번 더 해버렸네요, 저게. 그래서 요새는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많이 안 파도 되고, 아유, 그래, 조금만 더 열심히 구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판을 구했는데요. 자, 이 지판은 보다시피 말 그대로 그냥 통으로 뗀 그 나무입니다. 흑단을 갖다가 작업을 하는데 흑단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보통은 이게 스케일을 이렇게 파는 작업들이 사람 손으로는 거의 안 하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세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묘하게도 저는 그동안 공장에서 만들어 온 지판을 보고 있으면은 그 지판이 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스케일이. 여러분들 기타 치시다가 12플랫, 13플랫 이런 데 가시면은 음이 뭔가 좀 묘하게 안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일 계산기를 제가 이거 인터넷에 아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가지고서는 제 마음대로 거기다 선을 그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선은 정말 0.1mm의 오차도 없게 하고 싶어서 여러 번 잰 다음에 칼금으로 그었어요. 연필로 하면은 그게 차이 날 수도 있잖아요. 칼금으로 긋고 그 칼금으로 그은 걸 갖다가 칼등으로 긋고 칼등으로 그은 걸 갖다가 톱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은 되게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눈이 나빠가지고 이때 막 안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금으로 긋고 한 다음에 하게 되었는데요. 이 톱으로 자르는 작업이 생각보다 좀 깊이 잘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재밌게도 그 0플랫 쪽에 다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반듯해야 되고, 저는 기계 덥잖아요. 반듯해야 되고, 수치는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갈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계 대고 찡하면 금방이긴 한데, 또 기계로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계속 실험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를 좀 약간 깊이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두께가 아직은 일반적인 지판보다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윗부분을 더 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타에 올려놔 보니까 모양이 좀 나와서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더 다듬어야 되지만요. 더 다듬은 다음에 이제 지판을 아주 그냥 사정없이 단단하게 클램프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집에 장판 쓰고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구멍을 뚫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있잖아요. 곡선을 줘야죠. 지판이 이렇게 살짝 곡률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곡선을 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사지는 않았고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 틀을 사용해서 팠습니다. 그래서 곡률은 약간 좀 더 둥글게 한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열심히 밀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힐로 돌아옵니다. 어, 아까 전판을 덮은 다음에 남은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끈하고 사포로 잘 다듬어요. 다듬은 다음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로즈우드가 남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이때 조금 더 문양을 더 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그 본드로 강하게 붙인 다음에 다음날 모양을 이렇게 그 손으로 그리고 그 모양대로 잘라냅니다. 그때 이렇게 끌을 사용했는데요. 이때 되게 조각하는 기분이 들어요. 막 쭉쭉 밀어내는데 물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부처럼 썰리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를 만들고 넥 모양을 다 내면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파다가 그만 여기서 제가 좀 실수를 좀 큰 걸 했습니다. 지금 그 넥 그 힐 쪽이 각도가 너무 푹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빠졌어야 되는데 기역자가 되도록 깊이 들어가고 내구성에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네크를 갖다가 그 처음 만들 때 방향까지 고려를 했거든요. 이 나무의 성질이 어 지금 힘을 되게 잘 받게 돼 있는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되게 막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러다가 이제 꺾여버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지금 이 히트 만든 지 4년이 지났습니다만 꺾이기는커녕요 아주 단단하게 잘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제 기타의 매력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끌로 모양을 내줍니다. 아주 그냥 그동안 로즈우드하고 막 이런 거 상대하다가 마호가니를 이렇게 대패질 하는데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고 나무 부분을 또 열심히 대패질 한 다음에 모양을 내고 뒤에가 안 보이게 사진을 찍어 보니까 뭐 꼭 완성된 기타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어떡합니까? 완성해야지. 다시 또 뒤로 돌아가지고 그 돈 부분을 갖다 다시 이제 파냅니다. 여기서 이 기계로 많이 해가지고 나오니까요. 우리는 실제로는 공장에서는 여기를 일부분만 더 손을 대고 말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면서 손에 어디까지 잘 맞는가 이거를 계속 연구했어야 돼요. 수치가 있는 게 있는데 저는 클래식 기타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더 괜찮게, 더 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유 결국은 더 두꺼웠어요. 나름 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까냈습니다. 여기 지금 제작 과정이 안 나오지만요. 완성된 뒤에 너무 넥이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다시 또 했는데 그래서 클래식 기타보다 어쿠스틱 기타가 더 얇은 그런 넥의 두께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공은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플랫팅인데요. 뭐 지금 다시 만든다면은 이 플랫을 저렇게 옆으로 이렇게 오픈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게 더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플랫을 이렇게 각각의 크기마다 잘라내고요. 거기 지금 보이진 않았지만 거기 본드를 넣고서는 망치로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은 부분을 다 잘라내고요. 잘라낸 부분을 갈아내죠. 여기서 저도 또 잘 모르고 한 실수였는데요. 이때 플랫이 클래식 기타용 플랫이었어요.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랑은 두께가 다르던데요. 지금도 그래서 저기 운지를 할 때 좀 불편해요. 너무 이게 플랫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목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남은 건 7인데 이 7 부분은 제가 건들 수가 없어요. 쉘락으로 칠하면 집에서 할 수 있지만 어쿠스틱 기타는 쉘락으로 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괜히 쉘락을 했다가 망가지고 그렇게 될 거를 우려해가지고 그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이렇게 예쁘게 왔어요. 아이고 이때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줄을 걸어서 기타를 쳐보니까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나왔어요 소리가. 저는 그 대단히 그 풍성한 그런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알맹이가 있고요. 연주할 때 소리가 이렇게 또랑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주할 때 되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또 이게 스트로크랑 잘 맞대요. 스트로크도 잘 썼고 여러 가지 좀 예상한 거랑은 좀 달라서 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만든 다음에 제가 후회를 했던 게 오엠바들 만들어 갔고요. 이거 말고 저는 좀 스트로크 위주로 하는데 다음번에는 드레드넛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완성된 다음에 드레드넛 작업을 했는데요. 이 영상은 좀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뭐 지금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여간해서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작업 공간이나 작업 환경, 작업 도구들 이런 것들이 일단 가정에서 할 수준은 못 되고요. 제가 집에서 만들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 이걸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사서 하시는 게 편하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냥 만들고 싶은 꿈을 그러니까 취미 정도로 생각하시려면은 사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제작가의 길로 가시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제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만드셔라 이렇게 말은 못 하겠고요. 네, 이게 하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